남학의 초등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도 2번 확진자의 손자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강진의료원에 입원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이 2주 동안 중단됩니다. 목포시가 항구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제가 취소된 만큼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을 위해 특산품 판매 등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최근 잇따른 폭염으로 인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환자 발생률이 높은 만큼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진도의 두 번째 확진자인 70대 남성의 손자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도 2번 확진자의 손자 2명은 현재 무안군 남학신도시에 거주하며 남학초등학교에 다니는 8살과 10살의 초등학생입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진도 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 검사가 이뤄졌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 2차 검사를 진행한 결과 21일 오전에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22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전라남도는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확진 사례가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2차와 3차 등 N차 감염이 이어지며 코로나19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과 행사는 개최가 금지됩니다. 또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과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이 중단됩니다. 고위험 시설의 공연장,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 체육시설, 오락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됩니다. 셋째,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생활시설의 외부인 면회가 금지됩니다. 입소자는 외출 예방 면회가 금지되고 종사자는 모든 동선을 기록 관리하는 준 코호트 격리를 시행합니다. 목포시가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참석자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광복절인 8월 15일 일부 시민들이 버스를 빌려 서울 광화문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부분 다녀온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일부 참석자들이 서울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만큼 자진해서 코로나19 검사에 응해달라며 거짓 증언이 이어질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가 지역 대표 축제인 항구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수도권에서 재발한 코로나19가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고려해 항구축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목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소규모 행사와 특산품 판매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할군청이 공공시설을 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도군은 우선 이달 말까지 실내 체육시설을 비롯해 작은 영화관 운영을 중단하고 노인과 장애인 복지관도 임시로 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여성회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강좌나 교육 프로그램도 잠정 중단하고 도서대출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완도 명사십리 등 전라남도 내 16곳 해수욕장이 조기 폐장합니다. 완도 명사십리 등 10곳 해수욕장은 지난 20일 운영을 중단했으며 여수 방죽포와 보성 율포 솔밭 등 6곳 해수욕장도 21일자로 폐장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수욕장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방역 인력은 이달 말까지 배치해 지역 확산 차단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3일까지 점검반을 편성해 현재 운영 중인 10개 해수욕장에 대한 방역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 해수욕장은 지난 7월 10일부터 총 51곳이 개장했습니다. 이 중 21일 기준 47곳이 폐장했으며 23일 여수, 웅천 등 4곳을 끝으로 모두 폐장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폭염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은 온열 질환에 취약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고흥군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고흥의 한 중학교 앞. 어르신들이 잡풀 정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정남 씨는 요즘 일하는 기쁨이 너무 크지만 무더운 날씨 때문에 고역입니다. 뙤약볕 아래서 오랜 시간 일하다 보면 어지럽고 힘이 빠지기 일쑤인 겁니다. 더웠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지러운 게 있고 어지럽 때가 이제 있긴 있습니다만 그 참고 인내를 하죠.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인 온열 질환의 증상들. 뜨거운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을 느끼고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온열 질환에 취약한데 고흥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야외에서 일하는 어르신은 모두 1,400여 명입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흥군에서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6월 달에까지는 9시부터 12시였는데요. 7월부터는 8시부터 11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고흥에서는 어르신들이 낮 시간대에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해서 이 폭염이 지속되는 11시에서 3시까지 시간대는 일을 하지 않도록. 또 담당자가 어르신들 일하는 곳을 순회하며 40분 일하고 나면 20분 동안은 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린 사람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달 말까지 찜통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이번엔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들여다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8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정 계획을 살펴볼 텐데요. 후반기 순천시 의회를 이끌어갈 허유인 순천시 의장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후반기 새로운 의장단을 꾸린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허유인 순천시 의장과 함께 의회 운영 계획과 현안 사업에 대한 의회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의장 허유인입니다. 후반기 의장으로서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하실 것 같은데요.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 어떻습니까? 순천시의회 의장이란 중책을 맡기에 지난 10년 동안 3선의 의원을 만들어주신 우리 순천시 조곡동 또 덕영동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순천시 의장이라는 어떤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핫한 지금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핫한 도시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개원이 되자마자 이 업무 보고를 잠시 미뤄두고 그 집중호우 피해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하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8대 후반기 원구성 첫 호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집중호우가 막 폭우가 왔습니다. 저는 업무 보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일꾼으로서 지역의 안위를 살피고 시민의 안위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정회를 하고 지역구에 어떤 피해 사항들을 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황전면 쪽에 피해는 있었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구례, 곡성, 담양이 좀 피해가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 순천시 의회에서는 직접 위문품도 전달했고요. 또 구례 가서 수해 복구 활동도 열심히 한 3일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순천시는 올해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이 이루어졌고요. 거기다가 의대 유치가 또 관건이잖아요. 이 두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순천시 의회 차원의 어떤 지원 계획이 좀 궁금하거든요. 2013년 순천만 정원박람회는 의회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뜻이 다르고 여러 가지 시기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3년 순천만 정원박람회는 여러 차례 공고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치했고요. 7월 29일 날 정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또 의회에는 저를 포함해서 4분이 2013년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경험했던 3선과 4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경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최대한 공유해서 2023년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이고요. 전남권 의대 유치가 순천으로 와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유치를 위한 의대 부지 제공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협력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원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폭우에 장마에 지쳐 쓰러지고 또 힘들어하시는 지역민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고민과 피로를 풀어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8대 후반기회가 시작한 지 딱 50일이 된 날입니다. 앞으로 우리 순천시 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의 행복과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저를 포함한 24명의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지역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천시가 대한민국 최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그리고 믿음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지금까지 보내주신 그 성원과 사랑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천시의회 후반기 맡겨진 임무가 참 많습니다. 시민과 함께 열심히 소통하면서 이 임무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사업은 지역 산업계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산시키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올해부터 추진되며 전남은 광주와 전북, 제주와 권역을 함께합니다. 사업 선정으로 전라남도는 인공지능 복합교육관 건립을 비롯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과 전략사업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오는 2023년까지 전문 인력 1,00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관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맡고 이달 말부터 복합교육관 공간 조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은 오는 10월부터 운영됩니다. 목포시가 하반기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침에 발맞춰 민방위 5년차 이상만 적용했던 사이버 교육을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포털 사이트에서 민방위 사이버 교육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하반기 민방위 교육은 8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완도군이 드론 조종사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완도군은 드론 아카데미 교육 첫 대상자로 장애인을 선정하고 교육을 신청한 9명에 대해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론 국가 자격증 취득 교육은 이론 교육 1주와 실기 교육 2주를 포함해 모두 3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